자, 이제 12월에 접어들면서 2008년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은 한 달 안에 서울 답방의 약속을 지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 북미 대화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할지 여부는 아직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혹시 북미 간의 이사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남북 간에 먼저 또 이렇게 답방이 이루어지면 혹시라도 그런 것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막연히 사라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남한 방문, 답방, 이 결정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이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뭔가 얻어갈 게 없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답방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답방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꽤 있습니다. 물론 우리 패널들 네 분 사이에서도 아니다. 꼭 올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오지 않을 것이다 의견도 있는데 일단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12월 예. 안에요. 네. 12월 말에는 아니다. 이현종 의원님 먼저. 저는 지금 상황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날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답방에 대한 문제와 함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백악관 발표는 사실 김정은 답방 문제는 거기서 빠져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의 한국의 정부의 의지, 자, 지난번 약속했으니까 한번 오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방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정도의 이야기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원하고 추동하겠다. 저는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왔을 때 어떠한 협상을,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네. 과연 그런 비핵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을지, 이걸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대북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것인데, 네. 과연 그걸 북한이 받아들일까? 저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안 박사님께서는 온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좀 오는 쪽에 무게를 두는데,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이제 와서 얻어갈 게 뭐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군사 문제 지금 다른 문제는 남북 간에 철도까지 지금 우리 철도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온다면 이게 분단 이후에 최대의 또 사변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경제적인 면에서 얻어갈 게 없겠는가. 지금 원산에 지금 원산 그 갈마반도에 건설하고 있는 어떤 국제 단지 이것도 우리한테 투자를 요청할 수 있고 물론 이것은 이제 비핵화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만 투자를 하되 우리가 투자하면 그럼 또 우리 상품을 좀 사주도록 만들어서 중국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네. 경제 의존도를 북한이 우리에게 높이는 거 이거 얼마나 얻어갈 수 있는 조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엊그제도 지금 구두공장 갔다 왔다 그러지만 네. 구두공장 100번 가는 것보다 서울에 한 번 왔다 가는 게 얻어갈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더 많을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현재 남북한이 세 차례 정상회담에서 해서 상당히 많은 약속이 있었고 네. 또 경제 부분에서도 합의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와가지고 뭔가 새로운 합의를 해야 되고 또 군사 부분에서도 더 진전된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그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 제재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더 얻어갈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그러면 종전선언을 얻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국의 합의가 없이는 거의 될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과 북한 간에 정상회담이 있고 네. 거기서 뭔가 대북 제재 해제와 관한 뭔가 합의가 없으면 네. 오기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답방을 하긴 할 거다. 근데 12월에는 아니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소 국장님, 아까 잠깐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아니다라고 언뜻 말씀하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시기가 너무 촉박하고요. 또 네. 이제 현재 이제 북미 간의 고위급 회담도 열리고 있지 않은 이런 등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12월 안에는 좀 어렵지 않겠나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만약에 우리가 선물을 준다면 뭐 쌀이나 비료 이런 거 과거에도 많이 줬지 않습니까? 수십만 톤씩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내년 연초에 답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가운데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이 한미일 협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곤란하다는 입장을 한국에 전해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북미 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어떤 제재 완화라든지 해제 이런 것들을 얻기가 좀 어려운 실질적으로 대가를 얻기 어렵다고 그렇죠. 판단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지 안 올지는 모릅니다만 12월에 일정이 빡빡해서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또는 잘 날만 고르면 12월에 올 수도 있다 차원에서 저희가 달력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 일단 신년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12월 말에는 굉장히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신년사는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따라서 신년사 내용을 다듬는데 연말에는 굉장히 바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연말이 시작되기 직전인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7주기입니다. 자, 손자로서 아들로서 이 김정일 사망 7주기를 그냥 자리를 비워두고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앞선 12월 셋째 주 정도면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모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남산타워나 특정 호텔을 지금 예약했다라는 이야기도 소문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네, 남산 주변에는 2개의 호텔, 외국 정상들이 오면 묵는 아주 시크릿이 완벽한 2개의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 예약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고 사망 7주기 17일 날 그냥 밤에 그저 태양궁전에 한번 갔다 오면 끝납니다. 뭐 시간 소비할 거 없고 또 신년사라는 건 남이 김여정이 잘 써주면 나가서 하루 정도 놓고 하면 끝납니다. 문제는 신년사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데 네. 그래도 2018년 신년사에는 뭐 평창에도 오는 것도 선언하고 나름대로 선언적 의미가 있었는데 네. 그걸 성과로 매듭지어서 2019년에 내놓으려면은 서울에 왔다 가야 뭔가 이 써놓을 거리가 있지 아하. 그거 없이 그 공허한 메아리를 또 외칠 아하. 수 있겠는가. 신년사에 뭘 써 넣을 이벤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라도 올 것이다. 네, 그렇죠. 선물도 우리 쪽에 오면 우리 정부가 선물 좀 줄 수 있습니다. 네. 뭔가를 약속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는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 안 박사님 얘기가요. 신년사에 뭐라도 얘기를 하고 인민들에게 좀 자랑을 하려면 이 12일 안에 왔다 가야 뭐가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교착은 별개로 하더라도 네. 남한에 한번 왔다 가는 것만으로도 신년사에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벤트가 있다. 자, 남북한 철도 연결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렇죠. 북한 노동신문이 보도 안 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북한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거에 고맙기도 하지만 네. 정치적 부담감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우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그 정책 부담을 안고 그대로 그냥 행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이 좀 낮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유엔 제재 하에서 우리가 뭐 식량도 줄 수도 없고 비료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은 뭔가 얻어가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제재 문제 관련해서 미국 간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그 나름대로 비핵화 문제 진전이 있으면 네. 그때 가서 와야 우리 국내에 이 김정은 그 답방에 대해서 네.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의 반대할 명분이 그때 좀 사라지거든요. 비핵화 문제 진전이 있으면. 네. 그러면 그때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현실적으로 봐서 이게 연말 되면 호텔들이요. 연말 손님들 받느라고 이게 거의 부킹 수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한국에 서울에 온다 그러면 거의 호텔 하나를 다 써야 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사상 최대로 아마 인원이 올 거라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태영공사도 이야기했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보위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보위하는 경호원들도 아마 저는 최대 규모로 올 것 같고 차도 가져올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호텔 하나 빌려야 되는데 호텔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하나를 통째로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되는가? 네. 뭐 북한 같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은 과연 그 비용 자체가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그 정부가 빌려놨다가 그걸 다시 배상을 해주려고 그러면 그 액수가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이건 너무 좀 시간적으로 촉박한 감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씩 다른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달 안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에 이렇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습니다. 정작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원산에 있는 구두 공장에 갔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원산 구두공장을 현지지도 하시었습니다. 원산 구두공장이 1등을 하고 공장에서 출품한 매봉산 신발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하시면서 지방에 크지 않은 공장이 온 나라에 소문난 구두공장으로 나라의 신발 공업을 주도하는 맏아들 공장으로 되었다고 높이 평가하시었습니다. 하필 이렇게 정신없을 때 웬 구두 공장일까요? 글쎄 이틀 전에는 뭐 또 수산사업소에 가고 네. 또 구두공장 가고 다 이게 의식주와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제가 볼 때 뭐 다른 데 마땅히 갈 데도 없어서 저기 갔겠지만은 지금 뭔가 미국의 대북 제재 뭐 여기에 대응해서 하나는 이렇게 평화적인 지도자로서 민생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꾸 우리를 제재하고 못 살게 군다 뭐 이런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하. 저렇게 몇 군데를 지금 시범적으로 돌아다니고 그걸 또 보도를 요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는 또 어린이 장난감 학용품 수입마저 미국이 제재로 막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호소를 하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었죠. 자, 서울 답방에 이은 김정은 위원장의 또 하나의 고민,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북미 고위급 회담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 다시 한번 우리는 지난 정부와는 다르다. 끝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또 강조했습니다. I don't know. I hope it'll happen pretty soon. We're working hard at it. I think it'll happen shortly after the first of the year, but I don't have any additional information to share with you. Unlike previous administrations, that when they got to a point that became difficult, wrote checks for tens an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nd let the North Koreans off the hook in that sense. We're determined to fulfill the commitments that were made by Chairman Kim in Singapore, and we're working hard at it. 미국이요, 김정은 답방에 대해서는 뜻을 우리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에 대한 의지는 아주 완강합니다. 특히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전쟁을 잠시 쉬는 대신에 중국에게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자, 무역 전쟁 우리가 잠시 좀 완화를 할 테니까 대신 니네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해 라고 압박을 가기 시작했군요. 네. 최근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 정부나 이런 일각에서는 단계적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이제 여러 가지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네. 즉 북한이 어느 정도 조금 보여주면 그거에 대해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대북 제재 해제하는 것인데, 제가 최근 만나본 미 고위 당국자들 이야기를 보면 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되지 않은 이상 더 이상 대북 제재 완화를 하지 않는다. 아하. 이것은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이제 거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 측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무역 전쟁을 중단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결국 자 이거 중단할 테니까 대북 제재 확실히 되라. 물론 뭐 중국이 과연 그 이야기를 얼마나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제재를 갖다 강화하는 방법, 이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미국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대북 제재 해제에 대해서 더 강경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안 박사님. 그런데 이렇게 미국이 압박을 하는데 왕이 외교부장은 지금 엉뚱한 소리를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군요.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기 바란다. 쌍궤 병행. 그렇죠. 좀 약간 엉뚱한 대답 같은데요. 미국의 그렇죠. 지금 압박에 대해서는. 예, 쌍계병행. 그러니까 평화와 비핵화. 뭐 이 둘 중에 그냥 비핵화 하나 하면 평화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근데 그걸 쌍계로 이렇게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애매모호한 논리를 주장했는데, 이것은 과연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뭔가 친미 국가로 가느냐 친중 국가로 가느냐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자극하기 위해서 유도 전술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애매모호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